전반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경쟁률,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되어지고 있느냐. 또 구체적인 입결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각 전형별로 경쟁률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전형,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죠. 일반 전형에 있어서 전국 전형과 그리고 지역 전형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전형을 보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2.87대 1이 2022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까지는 계속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2016년에 4점대에서 2017년대 3점대 후반, 18년에 3점대 초반, 급기야 19년에는 2.17대 1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반등해서 2.65, 그리고 21년에 다시 하강 2.43, 그리고 2022년에 다시 상승해서 2.87, 2023년 이후에는 일부 하강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과거의 그와 같은 경쟁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그 다음에 내리막이 될지 또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자, 전국 단위 일반 전형 역시 대략적으로 2022년에는 3대1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흐름은 2000년대 후반까지는 하락해 오다가 최근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지역 부분이죠. 일반 전형 지역은 경쟁률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2020년의 경우 2.4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전국 단위보다는 하회하는 경쟁률인데, 독특하게 용인외대부고는 전국 단위 전형과 일반 전형이 거의 비슷한 편차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략적으로 보면은 경쟁률이 셀 때는 1점대 정도 차이가 보이다가 최근에는 0.5점대 이하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0.5대 1 정도 편차가 생기고 있다. 어쨌든 가능하면은 지역 인재 부분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경쟁률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도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과나 면접이 완벽한 전국 단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덜하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용인 지역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와 같은 구성을 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특정 연도라든지 또 특정 그와 같은 이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 사회통합전형, 사통도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사통은 이제 사통 전국이 있고 사통 지역 인재, 즉 용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국 사통을 보면은 1점대 초중반을 이렇게 형성을 해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사고 탄압이 이제 계속됐던 16, 17, 18, 19년 기준으로는 하락하다가 다시 20년서부터 반등을 해서 지금은 사회통합 전국은 대략적으로 1.5대 1. 1단계는 대부분 통과한다. 2단계 면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네. 사회통합 용인 지역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1대 1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2018년 또 2019년, 2021년은 1대 1의 경쟁률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사통에 있어서 경쟁률을 못 채웠었을 때 당연히 보충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참고로 하고, 경쟁률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학생들의 구성이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적인 그 순서 동일합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 것의 순서랑 같습니다. 내가 용인시 거주자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일반과 지역인재 사회통합 부분인데 지역인재 사통으로 해당되면은 무조건 이 부분이 1순위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회통합자 전형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부득이 용인 지역 두 번째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역은 결정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회통합 지역에서 사회통합 전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용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통 전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점대 중반 정도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 것은 바로 일반 전국 기준으로 2점대 중반 정도의 경쟁률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적인 외대부고에 대한 경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그리고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사통 지역도 상당 부분 거 전달됐습니다. 자, 전형 일정입니다. 매년 전형 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서류 제출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이 전형은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회통합 전형 1단계는 추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그 추첨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 추첨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가 12월 17일 금요일 날 12월 중순쯤에 발표됐죠. 그러니까 추첨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은 발표되고 일반 전형 학생은 이제 12월 15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면은 서류 평가를 해서 출결과 그리고 교과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2배수 합격자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2단계 서류 제출에서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후반쯤에 자기소개서 부분 거 제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외대부고는 UA 어플라이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면접 평가가 있고 연말 제2 종소리가 울리는 그 시기쯤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대부고의 입시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대부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외대부고 입시에 자신의 목표를 삼고 잘 대비해서 최종 합격에 영광을 누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 M의 홍사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